예, 얼마 전에 30대 평범한 주부가 수년째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을 받던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에 대한 오해가 부른 비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의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아토피 피부염 과연 심각성은 어느 정도이고 또 치료 방법은 없는 건지 서효석 한의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소식 듣고 많은 분들 안타깝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 아토피 환자, 소아 아토피, 성인 아토피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토피 증세 어느 정도였기에,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알아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심한 아토피 앓는 어린이가 있으면 예. 그 부모는 그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해요. 우선 엄마가 예. 한숨도 자지 못하면 아빠도 또 같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심하게는 긁어대는 바람에 진물이 줄줄 흐르는데 예. 옷을 하루에 5번씩 샤스를 갈아입는 상상해 보세요. 이런 정도의 아이라면 예. 집안이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예. 예. 치료법은 없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이걸 방치를 하게 되면은 그게 진물이 아까 흐른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방치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심각해집니까? 진물이 흐른다는 건 꼭 나쁜 건 아닌데 네. 예, 그 속에 아토피의 노폐물이 녹아나오고 씻겨져 나오는 겁니다. 이 아토피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이 사람의 피부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는 사실, 사람의 피부는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피부에는 수없이 많은 털구멍 그리고 수없이 많은 땅구멍이 있어서 두 개의 구멍으로 쓰레기를 버립니다. 기름에 녹는 쓰레기가 있고 물에 녹는 쓰레기가 있는데 기름 쓰레기 따로 물 쓰레기 따로 분리수거 따로 분리배출인데 아토피 환자는 털구멍 땅구멍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혀버리면 쓰레기가 범벅이 되면서 피부 밑에 쓰레기가 차올라요. 이때의 피부는 가렵고 건조하다. 두 마디로 요약하면 아토피 환자는 가렵고 극조 건조하다. 긁으면 세게 긁으면 진물이요, 더 세게 긁으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치료 원리는 간단합니다. 털구멍, 땅구멍 함께 열어 쓰레기를 버려라, 깨끗이 버려라. 그 진물 속에 이 아토피의 쓰레기도 나오고 때로는 스테로이드의 그 약액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이 현대 난치병이라 할 정도로 정말 힘든 병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인이 많은 분들이 이건 발견할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진짜 원인이 있는 겁니까, 아토피는? 아니, 지금 설명드린 대로 털구멍, 땅구멍이 다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막히는 원인 말씀하신 거 제 말씀. 막히는 원인? 막히는 원인은 털구멍이 닫히는 건 폐기능이 떨어졌음을 알려요. 폐기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도 하고 또 어린애들은 또 이 털구멍, 땅구멍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쉽게 막혀요, 어른보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근본으로는 털구멍, 땅구멍이 막히면서 피부 밑에 쓰레기가 쌓이는데 피부 밑에는 감각세포가 없어서 느끼지 못해요, 가려움증을. 감각세포는 모조리 표피에 있는데 이 노폐물이 표피로 빠져나오면서 감각세포를 자극해서 가려워서 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으로는 피부 밑에 아토피의 노폐물을 말끔히 청소해주면 이제 아토피를 고칠 수 있습니다. 혹시 원인 중에 유전적인 요소나 혹시 환경적인 요소는 없습니까? 물론 가족력은 모든 병의 제1의 요소는 맞는데 그렇다고 못 고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람의 폐 기능을 최상으로 좋게 해주면 털구멍은 자연스럽게 열리고 이때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데 땀을 빼줘야 합니다. 아토피 환자들이, 대부분의 아토피 환자들이 땀을 흘리면 더 가렵기 때문에 땀 흘리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반대입니다. 반대로 털구멍, 땅구멍을 활짝 열어주면 이 쓰레기가 시원스럽게 뿜어져 나가요. 목욕을 가거나 사우나를 가는 게 도움이 좀 되나요? 반드시 가야죠. 반드시 가서 땅구멍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 어린 애들 보면 태열이라고 하죠. 아이들 때는. 이 태열이 아토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태열은 아주 가벼웠어요. 보통 어른들은 지발로, 자기 발로 땅 밟으면 낫는다라고 해서 가볍게 했는데 저게 1970년도 이후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 아토피라는 중증의 병으로 발전하는데 예. 여기에 스테로이드가 크게 관여하는 겁니다. 예. 네. 스테로이드를 쓰면 털구멍, 땅구멍이 모조리 닫혀버려요. 닫혀버리면 일시적으로 좋아요. 예. 일시적으로 편안해지고. 그러나 이 쓰레기는 속으로 몸속 깊숙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예. 드디어는 뼛속까지 들어가게 되면 골다공증이 찾아오게 돼요. 예. 자, 이번에 이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이제 엄마의 그 유서인데 예. 연고를 많이 사용해 딸이 쿠싱 증후군에 걸린 것 같다. 막 예. 스테로이드 연고제를 많이 좀 발랐던 것 같습니다. 완화 그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던데 이 쿠싱 증후군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쿠싱 증후군이라는 것은 예. 스테로이드 중독 증상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얼굴이 달덩이처럼 문페이스가 되고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지고 혈관은 떠올라서 걸핏하면 멍투성이가 되는 예. 이런 모습. 이제 고혈압, 당뇨 찾아오죠. 예, 예. 그건 이제 스테로이드 중독증에 가깝다. 골다공증 찾아오고. 그런데 사실은 스테로이드 투입을 중단시키고 또 쌓여 있는 스테로이드를 서서히 녹여내고 씻어내면 다 고칠 수 있는 건데 예. 이 엄마가 더 이상의 정보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목숨을 끊은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만은 그 아토피라는 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사실 여러 가지 설도 많고 민간요법들 그리고 뭐 잘못된 그런 정보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하나하나 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안내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몇 가지 좀 저희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선 아토피가 불치병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천만에요. 제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일본의 의료 한류를 알리러 일본에 갔어요. 네. 일본에는 참고 삼아 아토피 환자가 4천만 명입니다. 4천만 명. 예, 인구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몇 명인가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2천만 이상으로 봅니다. 그 근거로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토피 없는 서울을 표방할 때 초중고생 셋 중에 하나다. 아토피 환자가 그렇게 자료를 배포했고 또 하나 김문수 지사가 재선 때 아토피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할 때 수도권에 1,000만 명 이상의 아토피 환자가 있다. 이 두 군데 수도권에 1,000만이면 전국이면 2천만이 되겠죠. 아토피 환자 그렇게 많다는 아토피 겁니다. 환자 하나만. 다른 피부염이 아니라 아토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토피는 이미 모든 피부염의 대명사가 됐어요. 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 습진 모두가 그냥 아토피로 대명사가 됐어요. 알레르기성 피부염.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건 땀을 흘리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땀을 흘려야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 낫지는 못해요. 낫지는 못하는데 털구멍이 열려야 낫는 건데 털구멍을 여는 방법은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낫지는 못해요. 그러나 악화되는 건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일본의 4천만 명은 의사들이 이 병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온천 해수욕장 공기 좋은 곳 여행 가는 게 고작인데 그 여행을 따로이 아토피 투어라고 부르고 아토피 투어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한 건 제 기억에 6, 7년 전입니다. 그 아토피 여행객만. 자, 아토피 환자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음식 때문에 이게 악화되지 않을까 또 혹시 발병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채식주의자. 그래서 아이들을 아예 우유까지 이제 끊게 하고 이렇게 채식 위주로 지금 섭생을 시키더라고요. 보면 주변에서. 맞습니까? 이게 채식 주의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까? 그건 이제 피해가는 거죠. 이 피해간다는 것과 이겨낸다는 건 다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알러지 환자들이 알러지 원인 물질을 찾아서 알러지 원인 물질을 피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뭐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유가 됐든 뭐 초콜릿이 됐든 등등.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면역력이 식별 능력이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이런 원인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고 예. 면역이 이제 총명을 되찾아 예. 식별 능력을 회복을 하면 이제 이런 음식이나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예. 정상의 면역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모두 폐 건강에 달려 있어요. 예, 폐가 충분히 좋아지면 예. 이제 면역력이 최상으로 총명해지고 그때 더 이상 이제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다. 피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아토피 환자들 이제 땀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뭐 사우나에 가거나 목욕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예. 또 일본에서 실제로 온천 투어를 하는 예. 그런 예. 아토피 환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 샤워를 하거나 뭐 얼굴을 씻고 날 때 이 아토피 환자들이 세안제를 따로 쓰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물로만 세안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맹물 샤워를 해야 합니다. 이 비누를 쓰게 되면 예. 이제 털구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털구멍이 열리게 돼요. 폐가 좋아지면서 털구멍이 열리게 되면 이제 기름 쓰레기가 나와요. 기름 쓰레기는 나오게 되면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줘요. 예, 예. 이 보호막이 생겨야 이 건조함이 사라지는데 예. 이 보호막은 기름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물과 기름, 맹물로만 닦으면 안전해요. 예. 그러나 비누를 쓰는 순간 박살이 나요. 이 보호막이 있어야 긁어도 상처가 없고 보호막이 있어야 상처난 조직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반드시 비누를 쓰지 않는다. 맹물로 샤워를 한다. 그게 정답이죠. 시중에 보면은 아토피 환자들 전용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건 어때요? 전혀 써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안 이와 된다는 같은 말씀이세요? 보호막을 살려야지 그 보호막을 부시게 되면 이제 오히려 더 감염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오히려 좋지 않죠. 할때 이 황토나 숯을 사용하신 분도 있더라고 수출. 이건 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별 도움 안 돼요. 그냥 물로만 샤워하는 게 좋다. 맹물로 샤워를 하라. 그럼 뭐 심리적인 차원에서 위안 정도죠. 뭐 큰 의미가 그렇군요. 없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좋은 공기 이야기하셨는데 환경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숲을 찾아서 뭐 이사를 한다거나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공기 환경적인 요인은 어떻습니까? 이사 가는 거 맞습니까? 당연히 좋은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비염이 심하다, 다 알러지죠. 아토피가 심하다. 그러면 이제 이민을 가는데 1순위가 뭐 뉴질랜드 아니면 뭐 캐나다. 캐나다 가면 첫 한 1년 정도는 괜찮아요. 산뜻한 맛도 있고 공기도 좋고. 그러나 얼마 후에 다시 발병을 해서 결국은 이 폐 건강의 요법으로 치료를 해줘야만 완치의 축복을 얻죠. 예.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자, 아토피 이제 치료를 위해서 어떤 좀 식단이 필요하고 생활 습관 어떻게 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추천해 주실 게 있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피부도 숨을 쉬는 기관이기 때문에 큰 호흡기인 폐가 좋아질 때 피부의 호흡이 최대로 좋아져서 아토피를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는 겁니다. 예방이 치료고 치료가 예방인데 일단의 이 등산 등의 운동으로 폐를 깨끗이 정리를 하면은 아토피의 예방도 이루어지고 치료도 함께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효석 한의사와 함께 아토피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